안녕하세요. 메디포럼 제약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을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제1조입니다. 상호를 변경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영문으로는 HLB 파마스리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도 hlbpharma.co.k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HLB 그룹주가 이제 되어버렸죠. 메디포럼 제약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사회 의장, 이사회 소집 이런 것들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사회 선임에 대해서 뭐 당연하겠지만은 후보자 선명에 진양고, 뭐 남상호 전복한 이렇게 다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겠고, 전복한 사장은 여기 HLB의 지금 바이오 사업 총괄 사장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 남상우라는 분은 HLB 대표이사 사장이었다가 2012년까지 현재는 HLB 일렉, HLB 생명과학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사회 결의해가지고 총 8명을 대상으로 뭐 8월 31일 39만 주 보통주 부여, 2020년 9월 11일 보통주 12만 5천 주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기술혁신 등에 뭐 기여하거나 능력을 갖춘 회사 경영에, 그리고 해당 안건은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이제 부여가 됐었는데 이거 승인하기 위한 것도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제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된 메디포럼 제약인데요. 셀트리온도 제약이 있죠. 그래서 HLB도 이제 제약이 생긴 건데, 파마스디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프로덕션 오브 메디슨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제가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파마스디컬 인더스트리는 디스커버, 디벨롭, 프로듀스, 마켓 하는 드러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으로 한다면은 뭐 약을 제조한다라고 뜻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약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신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자연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죠. 유효성,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투여 경로, 이것도 임상에서 하죠. 뭐 맥시메이제이션 되어 있는 도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 이제 안에서 최적의 투여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의약품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리보세라닙도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구형, 입으로 먹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그리디언트, 구형제 이거는 있다고 볼 거고, 뭐 주성분이 이제 API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HLB 생명과학이 그 인수 LI 하는 공시 나왔을 때 API 부분은 제외하고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도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에이전트, 뭐 바인더, 뭐 스위트너, 뭐 코팅 에이전트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에이전트는 무슨 제라고 했을 때 쓰는 그 영어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팅제라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 일단은 약이 쓰잖아요. 그런 쓴맛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인자, 뭐 산소, 수분, 빛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약의 성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코팅이 되어 있자면은 약물들이 뭐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물 방출을 제어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막 알약 같은 거 만져보면은 뭐가 묻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깔끔하지 않고 뭐 손에 묻으니까 좀 사용감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 외관, 사용감 이런 것들도 개선할 때 코팅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형제, 인그레디언트라는 거 있는데, 증량이나 형상 부여가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형제라는 것은 이제 약제를 먹기 쉽게 하거나 일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 형이 모양 형자입니다. 모양 형자이고, 약제에 적당한 형태를 주거나 양을 증가해서 사용에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더해지는 물질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부형제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먹는 약에 뭔가 첨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화학 부형제 없는 비타민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게 인체가 유해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학 물질을 거부하는 뭐 노케미족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학 부형제가 없는 뭐 비타민 브랜드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화학 부형제를 이제 과연 먹어도 되나라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산화규소라는 게 있죠. 이런 게 화학 부형제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 부형제 중에서는 이산화규소 말고도 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역할은 뭐냐면은 정제 형태를 만들 때 뭐 가루를 뭉치고 뭐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산화규소가 화학 부형제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입니다. 뭐 모래나 석영 등에서 발견이 되는 게 바로 이산화규소인데요.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산화규소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사막 같은데 모래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산화규소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해서 실리콘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쓰는데도 반도체 같은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로 뭐 반도체 만든다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산화규소가 바로 이제 모래에 있는 게 이산화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 부형제에 이산화규소가 이제 쓰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규소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래를 먹었을 때 안전한가라는 의미랑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이다. 그리고 암석에는 이산화규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콘크리트의 주요 재료다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구 섭취 시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도 흡입 시에는 요거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경구 섭취 시 안전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좀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 게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티, 커피, 가루차, 알약, 가공소금 이런 데다가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치약에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김의 방습제 원료로 들어있는 별점이 들어가 있는 요것도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뭐 음식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래 사장 같은 데서 이제 모래를 먹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입으로 먹을 때는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경구 투여 시에 이제 요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산화규소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에서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위험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뭐 기피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입으로 먹을 땐 괜찮은데 이제 기도 흡입 시, 그러니까 이산화규소가 들어간 알약을 만약에 이제 일부러 가루내면서 막 코로 흡입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산화규소가 이제 코로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1군 요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폐 속에 쌓인 실리카겔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고 결정화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소화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입으로 먹었을 때 소화기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체외로 배출이 되지만은 폐로 들어가면은 배출이 안 되면서 거기서 결정화돼 가지고 염증이 일으켜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약 먹을 때 만약에 이산화규소로 부형제를 사용했다면은 그걸 가루내서 코로 들이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화학 부형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요런 것들을 요런 것처럼 먹었을 때는 요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밝혀져 있지 않고, 근데 코로 이제 흡입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부형제는 이산화규소 말고도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화학 부형제 역할은 이제 물질들을 좀 균질하게 섞어주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모양을 유지시키고 뭐 점도 증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에 있는 저 별첨에 있는 그 먹지 말라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고결 방지제로 식품이 이제 물을 머금고 굳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결 방지제라는 것은 뭐 불멸 따위의 물질이 흡습, 습기를 흡수한다는 뜻이겠죠. 또 가압 따위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상세 같은데 보면은 여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산화규소입니다. 식품 봉지 속에 돈잇이라고 되어 있는 방습제. 그래서 고결이란 말이 어려운데 고결 방지라니까 이 고결이라는 것은 엉기어 굳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굳을 꽃자이고 결이 이제 모이다, 맺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입으로 먹을 때는 괜찮은데 코로 흡입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산화규소가 들어있다고 환불해달라, 뭐 이런 것들 들어있다고 뭐 환불해달라.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는데요. 요 의약품을 만드는 프로덕션 하는 것을 이제 제약이라고 하는데, 메디포럼 제약이 바로 HLB 제약으로 상호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